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강력한 중앙 집권주의를 보장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곧 정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과 정부는 분리가 되어도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 또는 뭐 다른 질병 등등의 이유로 직무가 곤란해졌을 때,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기능은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그 순서까지도 정부 조직법에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 대행마저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하고 직무정지를 당하고 그래서 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죠. 이 사람은 국회 인준을 받지 않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그냥 임명해서 끝나버린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순번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관 임명을 두 사람 하고 한 명을 보류를 했는데요. 왜 지금 재판관 임명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여러 가지 그 비판과 또는 일부에서는 이제 그 역성을 드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사태에 이르렀느냐 그것은 지금 다른 어떤 시기와 달리 지금에 있어서 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향배 혹은 정권 교체의 방향 이것을 결정 지을 만큼 아주 핵심적인 그 변수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몇 명을 언제 어떻게 임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조기 대선이 어떻게 치러질 것이며 그 조기 대선의 결과로 보수 집권이 가능할지 진보 집권이 다시 찾아올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부 사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몇몇 인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은 곧 정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도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기능까지도 다 마비가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정부가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일매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정통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금은 국무회의조차도 난장판 서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갈 정도로 그렇게 곧 있으면 테이블 건너편으로 뛰어가서 멱살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돌입해 있는 난장판 나수라장이 국무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지지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던져버리면서 이런 국무회의는 무의미하다. 이런 국무회의는 다시 오지 않겠다. 최상목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당신이 우리들하고 상의를 했느냐?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느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것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국무회의. 앞으로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를 또 소집한다고 한들 그 국무위원들이 최상목 권한 대행의 말에 0.01%라도 권위를 인정할 것인지 국무회의가 와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붕괴됐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일촉즉발 충돌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게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문을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겠다. 경호원들을 체포하겠다. 더더군다나 서울 서부지법이 이순형 부장판사인데요.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영장의 요지가 뭐냐? 경호처는 군사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지 마라 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체포영장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 일면톱에 법 위에 밟고 선 판사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의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 대통령 관저의 책임자는 대통령과 경호처장입니다. 여기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라고 승낙을 하지 않으면 비록 법원에 체포영장, 압색영장이 있더라도 관저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법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개 판사는 바로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예외로 한다. 이건 또 무슨 초월적 존재가 한 분 나타나셨습니까? 아니, 일개 서부지법의 일개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니요.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근거가 뭡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양심입니까? 지난번 꿈속에서 조상님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아니, 이게 뚱땅제 같은 이런 판단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순영 부장판사가 영장에다가 버젓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라고 영장에 써버린 겁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그 영장을 들고 가서 경호처 직원이 가로막든 철문이 닫혀있든 깨부시고 들어가라. 이런 말이나 진비 없는 압수수색 영장을 외부해 준 겁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이런 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아주 충격과 당혹감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어겼다. 법률을 어겼다. 전형적인 사법 과잉이다. 행사의 직권 남용이다. 사법 과잉이다. 근데 사람들이 또 납득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순영 부장판사가 전라북도 무안 출신이고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애청자들께서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만, 근데 이순영 부장판사는 또 몇몇 판결에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추단할 수 있는 이념적 배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중립적인 또는 법리에 따른 그런 판결들을 많이 일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의 그 압수수색 영장의 배경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작동했던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4시간
철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인자중하고 있던 중에 이 철야 집회 지지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서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감사 편지에서 그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인데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썼고 대통령이 친필로 서명을 했고 석동현 변호사가 그 편지를 받아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한 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남동 관저의 집거 중에 지지자들에게 선동을 부추기는, 선동을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미 사표가 수리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최상목 부총리 이 기재부 쪽에서는 반려했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용산 참모들만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독단적 결정이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유감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특히 구랍 저녁답에 있었던 12월 31일에 있었던 이 국무회의 석상이 아주 아수라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최재형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반발하고 항의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지적을 하고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이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신을 지지했던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울먹인 최상목 대행이라는 제목도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외환 유기를 누가 막으라는 말이냐 라면서 국무회의 도중에 문을 북차고 나가버리고 최상목 대행이 나간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남아서 또 토론을 이어가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마 그 국회의장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난 3자 회동을 지켜봤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별다른 진척이 없자 그리고 이참용 한국은행 총재가 와서 재판관 임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 큰일 난다. 뭐 이렇게 건의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요소들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던 최상목 대행이 결단을 내려서 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하는 그런 발표를 한 셈인데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물러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우리 이 환율을 비롯한 경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잠깐 빠르게 말씀드리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목소리는 유상임 과기처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다음으로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그 순번에 있는 사람이 과기처 장관입니다. 유상임 과기처 장관, 유철환 권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문수 노동부 장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등등이 대표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반면에 적극적인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발표가 되고 끝난 일인데 우리끼리 내부 분열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질 일을 하고 떠난 것이다.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에 다 공표가 됐는데 지금 와서 어떡하란 말이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또 이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쪽을 향해서 창피한 줄 알아라.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국무위원들의 아수라장 같은 그런 찬반 토론 속에서 일부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혹시 야당과 이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런 쑥덕거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 인사들하고 혹시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건 없느냐.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묵수를 낸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국회 답변 중에서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을 강하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혹시 민주당하고 뭔가 왼쪽 눈 꿈뻑 감으면서 윙크를 주고받는 그런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쑥덕거림이 있었던 겁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30일 날 만났습니다. 그 전날. 그래서 이러한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런저런 그 사석에서의 쑥덕거림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냐? 라는 질문까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사고만 아니었어도 재판관 임명을 한 뒤에 퇴하려고 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튼 뭐 일부 정부 고위 인사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날 국무회의 석상에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낱낱이 지켜본 인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공부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야당보다 헌법재판소가 더 서운하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를 대면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때는 뭐 서너 달이 걸린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는 또 가장 신속하게 뭐 해결을 하겠다느니 사실 이런 문제가 다 불거지고 있는 것이 헌재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미루거나 당기거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도 있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했었고
그 뒤로 국정농단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한동안 받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격변기에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서 나중에 공수처가 됐든 야당 쪽이 됐든 뭐 탄핵소추가 됐든 뭔가 이 흠잡힐 일을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심리적 배경 속에서 재판관 임명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뭐 여러 신문들이 했습니다. 대여섯 개 될 겁니다. 일제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요.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격변기의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넉 달 뒤, 5달 뒤, 아니면 7달 뒤 언제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으나 지금의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감, 혐오감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